정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대장입니다.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36곳을 대거 규제지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이제 강원도와 제주도만 빼고 규제지역이다,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창원의 읍면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미분양이 해소되고 이제 분양받았던 금액만큼 이제 조금 회복이 됐는데 갑자기 또 규제지역이 웬 말이냐. 최근에 양주의 일부 지역이나 이 읍면단위 이런 지역들을 몇 개 지역을 해제한 것처럼 처음에 규제지역을 선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게 실거주로 집 사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은 상당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런 지방 중소도시까지 10억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이 이제 10억, 15억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야? 그동안 이제 지방이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서울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부에서 끝이 없이 이 규제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계속해서 이 규제책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매수 심리가 강할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기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아파트값 10억? 그 값이며 서울 집 산다. 자, 그러면 최근에 서울 집값이 다시 어떤 단지들이 얼마만큼 오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릉역과 역삼역 사이에 있는 이 역삼자이라는 아파트 408세대고요. 5년차 아파트인데 이 34평형 이게 최근에 25억 4천 23억대까지는 있었는데 25억 4천으로 2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이 귀하다는 겁니다. 매물이 귀하다는 것은 매도 매물이 없다는 거죠. 매도 매물이 없다는 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마들역 상계주공 14단지 최근에 이 지금 노원구 쪽에 상계동이나 창동, 하계동 이런 데가 재건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뭐 원래 투자자들이 많이 왔던 지역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8평형이 여기는 이제 뭐 31년차, 2년차인 아파트들이죠. 세대수도 여기는 많은 편이고, 근데 18평형이 4억 6천으로 여기도 신고가를 찍었다. 자,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33평형. 근데 34평형이 있고 33평형이 있는데 34평형은 36억대를 이미 찍었습니다. 평당 1억이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고요. 근데 이 33평형이 31억 2천으로 31억대는 처음으로 지금 찍은 겁니다. 최고가를 경신한 거예요. 신당동 신당푸르지오 청구역과 신금호역 사이에 있는 신당푸르지오 16년차 아파트고 460세대. 여기 50평형이 15억을 찍었습니다. 며칠 전에 13억 4천에 11층이 거래됐는데 5층에도 불구하고 무려 저층이 1억 6천에도 오른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천안의 불당동의 불당 GL 더샵이라는 이 천안이 최근에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죠. 이 지금 불당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북구에 있는 건데 서북구가 이제 편입이 됐죠. 44평형이 5년 차인 아파트입니다. 13억대를 최초로 찍었습니다. 13억 1,700만 원. 13억대를 최초로 경신을 했다. 호가는 이제 15억입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용호동에 있는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라는 이 아파트 4년 차인 아파트고 883세대고요. 자, 34평형이 10억 4,500만 원. 최근에 여기가 10억대 8천, 4천. 최근에 이 10억대 아파트들이 많아졌다. 중요한 것은 10억대 아파트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어쩌다 한 건이 아니고 이렇게 다 10억대 이상은 거래됐다. 이거는 확실한 시세가 됐다. 곧 11억대를 바라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이 다 규제지역? 그렇다면 차라리 서울로 가자. 그래서 지금 같은 최고가가 경신이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추세죠. 야, 아파트 사자. 다시 이게 이제 계속 더 사자. 규제적으로 이 묶으면은 예전에는 심리가 잠깐은 주춤했는데 이제는 안 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 규제책이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서울 빼고 역대 최고. 그래서 규제 확대를 해서 유턴 어디로? 서울로 유턴. 쉽게 해서 그거죠. 서울 분들이 어디 뭐 야, 창원에 요즘에 물 좋다 하더라, 청주에 물 좋다 하더라 딱 가다가 먼저 가 있는 친구가 보니까 야, 그거 지금 여기 보니까 요즘에 거기 단속도 심하고 뭐 해서 요즘에 뭐 물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뭡니까? 차 돌려 유턴 어디로? 서울로. 서울 노원구 뭐 노도강으로. 강남은 규제가 심해. 뭐 그런 게 아닌가? 예전에 뭐
규제가 좀 많았을 때. 아파트 사자 이번엔 트리플 역대 최고 기록. 트리플 뭐 세 가지가 최고 기록이랍니다. 매매 수급 지수 지난주 수치인 110.2에서 크게 올랐다. 매매 수급 지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전세 수급 지수 120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지방 아파트도 지난주 111점을 찍어서 매수 지수가 높다. 전국, 지방, 수도권 이 트리플 모두가 전국이 전체 이건 어떤 그 흔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보통 수도권의 뭐 매수 우위 지수가 높다 그러면 지방은 좀 잠잠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전체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높다고 지금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자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 M1이라는 것과 M2라는 게 있는데 자 이 M1이라는 거는 현금 통화와 요구 불예금 수시 입출금 예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은행에 그냥 예금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M1이라고 하고 M2는 뭐냐 M1에다가 지금 이거 플러스해서 만기 2년 미만 금융상품 만기가 2년 뭐 1년 6개월 이거는 곧 있으면은 얼마든지 다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M1과 M2라는 게 자 이 파란색이 M1입니다. 작년 1월부터 해서 지금 수치가요 지금 최근에 202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치가 1130조 1110조 1087조 점점 이게 올라갑니다. 이 M2라는 것도 점점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이 M1이라는 게 올해 1월에 940조 957조 988조 1000조가 넘은 게 올해 4월입니다. 1000조가 넘었는데 지금 1130조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M2도 보겠습니다. M1을 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기 2년까지 만기 2년이면 앞으로 최대 2년 안에 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올해 1월은 2900조, 2950조, 2980조에서 지금 3000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현상은 금리가 낮은 건 이미 좀 오래전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떤 독립기관이 한국은행에서 저금리 기조 때문에 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한국은행 탓을 하니까 한국은행이 우리 탓하지 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저금리 기조는 지금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를 지키지 않고 금리를 올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파산하는 가게가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정부에서 과연 한국은행 탓을 할 지금 시기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어떤 심정도 들고요. 미국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 가고 있고 이 바이든도 계속 돈을 뿌리면서 저금리 기조를 향후에 몇 년 동안 가겠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부의 정책이 문제라고 한국은행에서 하는데 정부는 정책이 문제가 아니다. 저금리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도무지 당분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집값 잡기는 힘들겠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좀처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처방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어디가 아픈 데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허리가 아픈데 침을 목에다 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자, 뭐 부동산이라는 게 단 한두 가지 이유로 이게 부동산이 여러 가지 경제라는 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대다수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규제 지역만 포함시켜서 정책을 펴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내정자가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지 아니면 낙마할지 임명이 되든 낙마하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집값 덮는다고 생각하는 기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지방이 계속 오르다 보면 다시 최고 대장주인 서울, 강남, 뭐 중구 이런 쪽으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세금 규제상 서울 중심권으로 계속해서 매수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다. 그 와중에 M1, M2 이 시중에 얼마든지 현물 자산으로 투입될 수 있는 돈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 이런 말씀을 오늘 주제를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잘 보시고서요.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지 참고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고민은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쪽에 전화 온 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한번 기사랑 차를 보낼 테니까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해외 전화 상담하는 것은 많은 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병원까지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이게 부동산은 고민이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장대장TV랑 함께 고민하셔서 훌훌 털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